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에 사는 한 중년의 신사가 동네에 있는 숲 공원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렉스였으며 작지만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강아지였습니다. 신사는 아침 일찍 공원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렉스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채우지 않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기마경찰을 만납니다. 그는 거들먹거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건 명백한 법규 위반인 것을 아시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무 사람도 없으며 제 개가 아무에게도 별다른 해를 끼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의 신사는 부드러운 어조로 경찰을 대했죠.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법은 선생님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개가 숲속의 다람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번에도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개를 이곳에 데려오시면 그때는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년의 신사는 잘 알았다고 순순히 답했고, 그 이후 서너 번은 그 약속을 따릅니다.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 하는 것을 싫어했고, 신사 역시 입마개를 씌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경찰과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산책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결국 그때 그 경찰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신사는 이제 꼼짝없이 경찰에 끌려가 벌금을 물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알리바이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경찰관님께서 제게 입마개도 씌우지 않는 개를 이곳에 데리고 오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합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라면 이렇게 작은 개는 뛰어놀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만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반은 위반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작은 개라면 사람에게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람쥐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경찰관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개를 저 언덕 너머로 데려가서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경찰도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자책을 하기 시작하자 그는 스스로 아량을 베풀면서 자신의 자부심을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신사가 스스로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지속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경찰관은 정말로 법률대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찰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대신 그가 전적으로 옳고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재빨리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둘 다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어차피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깎아내리기 전에 스스로 인정하며 자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자신에 대한 비난의 말을 상대가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 먼저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털어놓는다면 상대는 비판이 아닌 관대한 사람으로 변해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비판적 요소들을 스스럼없이 인정한다면 상대는 비판이 아닌 격려와 위로 모드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